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부터 산림기능사 공부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능사는 조림 및 육림기술 그리고 산림보호, 임업기계 일반에서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하게 돼 있죠. 기사나 산업기사에 비하면 굉장히 범위가 많이 축약이 돼 있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사나 산업기사나 마찬가지로 기능사도 결국은 여러분 암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물론 어떠한 식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공식도 결국엔 암기죠. 뭔가 머리를 써서 수학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공식을 암기한 뒤 그것에 맞는 수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것밖에 없어요. 단순 계산.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특히 뭐 조림 및 육림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종 또는 산림보호에선 각각의 뭐 벌레라든지 각각의 수목병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무작정 외우시면 절대 외워지지 않죠, 그렇죠? 어떠한 수종은 이런 특징에서도 속하고 저런 특징에도 속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의 암기 비법 재미있게 외울 수 있는, 저는 이제 이야기식으로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뭐 다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암기 비법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뭔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잘 외워지지 않아.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우시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죠. 생각도 금방 나실 수가 있고 그런 점 이제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저희 조림 및 육림 기술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림 및 육림 기술에서 자, 조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림하다 살림을, 그래서 조림이에요. 자, 육림은 육성하다 살림을, 그래서 살림을 육성한 데서 육림이에요. 즉 살림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각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과목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제 1장부터 공부를 해 나갈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컬러풀하게, 그쵸? 굉장히 컬러풀하게 여러 가지 색을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두는 색 포인트가 바로 이제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 그 다음 파란색을 저는 중요 포인트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컬러풀하면 웬만하면 다 암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좀 구분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색깔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다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암기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외우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조림 및 육림 여기서도 굉장히 암기해야 되고 종류를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종류, 뭐 특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잘 이제 따라서 뭐 제가 이제 저만의 암기 어떠한 뭐 외우는 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한번 외워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이제 박스를 쳤다던가, 근데 뭐 색깔 박스고 뭐 노란색의 그 주제로 되어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은 꼭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건 그래도 조금 암기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뭐 줄을 안 쳤다던가 그러면 요 부분 알아두세요. 뭐 이런 거, 또는 이 부분은 굳이 뭐 모르셔도 돼요. 굉장히 모르셔도 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냥 넘어가시고, 저희는 시험에 기출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능사는 어쨌든 산업기사나 기사에 비해서 범위도 작거니와, 근데 범위가 작다고 해서 깊이가 깊이가 굉장히 얕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범위는 좀 많이 축약이 돼요. 범위는 많이 좀 축약이 되고 과목 또한 많이 축약이 되지만 깊이는 그래도 기사나 산업기사에 준할 정도의 깊이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문제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쉽게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걸 유념하시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조림 및 육림 기술이에요. 그렇죠? 조림 및 육림. 그렇죠? 조림이나 육림이나 살림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종자예요. 그렇죠? 저희가 살림을 조성하려면 파종을 하고 식재를 해야 돼. 식재하는 것도 결국에는 묘목, 종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자부터 시작을 해서 묘목을 키워야 그 묘목을 가지고 식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최초는 바로 뭐다? 살림의 최초는 뭐예요? 종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종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종자 생산. 자, 종자와 열매의 차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자 또는 열매,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무엇이 종자이고 무엇이 열매인지.
자, 종자는 배주가 발달했다. 자, 종자는 즉 배주가 종자로 된다라는 소리예요. 배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꽃은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어요. 그렇죠? 암꽃 안에 암꽃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밑씨,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배주라고 그래요. 암꽃이 있으면 암꽃 가장 아래쪽에 들어있는 그 씨, 그것을 바로 밑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밑씨가 나중에 결국 뭐가 되는 건가? 수정을 통해서 종자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종자는 배주가 발달했다. 배주는 바로 그 밑씨를 말한다. 한글로 하면 밑씨라는 것이죠. 밑씨가 수정을 통해서 나중에 종자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열매는 자방과 배주가 발달하여 생긴 것이 바로 뭐다? 열매이다. 자방하고 배주가 발달한 것이, 아까 배주가 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즉 열매에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이 열매잖아요. 근데 감에는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육질의 그 안쪽에 껍질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감씨가 있어요. 즉 이 씨와 그 씨를 둘러싸고 있는 과육질 부분까지 우린 다 열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 배주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배주는 종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 안에 배주, 즉 종자가 될 부분과 자방, 씨방, 즉 과육이 될 부분, 우리 감으로 따지자면,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감으로 따지자면 과육이 될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방 또는 씨방이라고 합니다. 씨가 들어있는 방이다 해요. 씨방 또는 자방. 이 배주와 배주를 둘러싸고 있는 자방이 나중에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 즉 이 열매 안에는 그 과육질, 자방에서 변한 그 과육질과 그 안에 배주에서 변한 종자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열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자에 따른 식물 분류를 외우기 전에 우리는 잎의 모양에 따라 즉 산림에 있는 그 수목을 크게 침엽수와 화렵수로 나눌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저희가 침엽수가 뭐고 화렵수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침엽수, 침엽이에요. 잎 엽자예요. 한자로 엽이 잎 엽자. 자, 잎이 침 모양이다. 자, 침 모양이면 바늘 모양이다 소리. 자, 잎이 뭐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늘잎이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늘잎이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침엽수. 수라는 건 나무 숫자이죠. 그래서 침엽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 밑씨, 아까 제가 말한 배주, 밑씨가 씨방에 쌓여있지 않다. 뭔가 씨방이나 자방에 쌓여있지 않다.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바깥으로, 밑씨 자체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뭔가 과육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자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얘를 보세요. 씨가 겉에 드러나 있다 하여서 겉씨식물, 또는 드러날 나자를 쓰고 종자 자자를 써서 종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해서 나자식물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어휘인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침엽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나자식물로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나자식물은 겉씨식물, 겉씨식물은 침엽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화렵이에요. 넓게 뭐 활짝 피다 할 때 그죠? 잎 엽자예요. 즉 잎이 그물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것.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이런 잎, 이게 뭐예요? 바로 화렵이에요. 그렇죠? 화렵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잎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화렵, 잎이 넓게 퍼진다 해서 화렵수, 잎이 넓게 퍼지는 나무에서 화렵수가 되는 것이죠. 얘 같은 경우 잎 모양은 그렇다. 얘 같은 경우는 밑씨가 씨방에 쌓여서 있다 없다? 쌓여 있다. 얘는 쌓여있지 않고 밖으로 씨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겉씨 나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씨방으로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쌓여져 있으니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속씨식물이고요. 피가 여러분 껍질 피자의 종자 자자예요. 즉 종자가 껍질을 가지고 있다. 껍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속에 쌓여 있다. 즉 화렵수, 속씨식물, 피자식물이 같은 말인 걸 아셔야겠다라는 거죠. 자, 저희 이 산림기능사 또는 뭐 기사, 산업기사 모두 마찬가지지만 한자를 많이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을 말씀드릴 때 한자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자고 무슨 자라서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좀 더 참고가 되고 알기가 쉬워지죠. 이해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라는 것.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침엽수는 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해서 겉씨식물, 그래서 드러날 나자를 써서 나자식물. 자, 화렵수는 씨가 안쪽에 씨방 안에 쌓여 있다 해서 속씨식물, 또는 종피 할 때 그 껍질 피자를 써서 껍질에 쌓여 있다 해서 피자식물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 문제가 겉씨 속씨 아니고 피자 나자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징을 물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인 거 알아두셔야 돼요. 하지만 뭐 침엽수가 어떤 형인지 또는 화렵수가 어떤 형인지 뭐 그런 것을 묻진 않아요. 이건 너무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보셨던 걸 여기서 보시면 나자식물, 드러나다 나자라고 그랬죠. 피자식물. 자, 종자가 겉에 드러나 있다. 겉에 드러나 있다 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겉씨식물이라고 했죠. 겉씨식물이 뭐라고? 결국 침엽수라고요. 침엽수. 자방이 없고 배주만. 배주는 나중에 뭐가 되는 애예요? 종자가 되는 애예요. 그렇죠? 그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방, 즉 씨방이라고도 합니다. 자방, 씨방이 없어서 어떤 열매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주만 있어서 후에 뭐만 생긴다? 종자만 생긴다. 그것이 바로 겉씨식물, 나자식물, 침엽수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피자식물은 자방 안에 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껍질 피자를 써서 종자가 껍질에 쌓여 있다 해서 속씨식물, 피자식물, 화렵수가 그렇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뭐가 생기는 거야? 자방에 쌓여 있으니까 결국 자방과 종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열매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자식물 침엽수는 여러분 뭘 생각해 보시냐면 솔방울, 그쵸? 솔방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어떤 과육이나 그런 게 있나요? 솔방울이 여러분 뒤에 바로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 솔방울이 우리 보통 이제 그 마른 솔방울이 떨어져 있는 것, 산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 솔방울이 전부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쵸? 솔방울이 동그란 솔방울이 다 하나하나 벌어져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나무 조각을, 목편의 조각을 인편이라고 합니다. 그 인편이 벌어지고 인편 위에 놓여있던 종자 2개가 그 각각의 인편당 종자가 2개씩 놓여있거든요. 그것이 비산하면서 종자가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걔는 뭐다? 열매는 열매 형식은 아니다. 뭔가 과육을 갖고 있지 않다. 열매 형식이 아니라 종자만 형성된다. 이런 걸 또 구과라고 부릅니다만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점점 너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 나자식물은 말 그대로 씨가 드러나 있다. 그 말은 씨방이 없다. 그쵸? 그래서 나중에 종자만 생기고, 피자식물은 자방 안에 쌓여 있다. 씨방 안에 쌓여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라는 얘기. 이것이 종자와 열매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자, 피자 요런 내용, 줄친 거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꽃과 종자와 열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꽃의 어떤 부분이 종자의 어떤 부분이 되고, 종자의 그 어떤 부분이 열매에서는 어떤 부분이 된다더라 라는 관계를 아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밑씨를 둘러싸고 있던 씨방 자방이랬죠. 얘가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과육질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매. 그 다음에 아까 배주는 또 밑씨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씨방이나 밑씨로도 나올 수가 있지만 보통은 배주, 자방.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색깔을 더 놓아놨어요. 색깔을 넣어놨어요. 자, 자방 같은 경우는 자방이나 씨방 둘 다 잘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주 같은 경우는 밑씨로 문제가 나오면 밑씨가 뭐가 되나요? 그러면 얘는 씨니까 종자가 되게 약간 벌써부터 눈치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걔는 밑씨라는 것보다 배주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배주, 즉 밑씨다. 암꽃 안에 깊숙이, 제일 깊숙이 아래에 있는 것을 바로 그 밑씨를 바로 배주라고 한다. 이것이 후에 뭐가 된다? 수정을 통해서 종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피, 종피라는 것은, 주피라는 것은 배주의 껍질이에요. 즉 이 배주, 즉 밑씨의 껍질이었어요. 암꽃에서 밑씨의 껍질이었던 것이 나중에 뭐예요? 종피니까 종자의 껍질. 종자의 껍질이니까 씨 껍질인 거예요. 종자가 씨잖아요. 씨의 껍질. 그렇죠? 그래서 주피는 뭐가 된다? 종자의 껍질이 된다. 즉 배주가 종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배주 껍질은 종자 껍질이 되겠죠. 그렇죠? 변하니까 똑같이. 그래서 주피, 종피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한자로 이렇게 놨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나 생각을 해보시면 다 제대로 된 맞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심 내종피라는 게 있는데요. 주심이라는 것도 배주 안에 있던 어떠한 껍질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주 안에 들었다, 가운데 심자를 써서 배주 안에 들었다 해서 주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배주 안에 들은 주피보다는 좀 더 안쪽에 들은 어떠한 껍질이긴 껍질이다. 그래서 얘도 결국에 나중에 뭐가 되나? 내종피라는 것이 된다. 자, 씨껍질 종피가 있으면 종잣껍질 있으면 종잣껍질 안에 또 하나의 껍질을 갖고 있다. 그것을 바로 내종피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요 내종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태화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내종피 같은 경우는 태화되고 없어지고 보통은 이제 종피가 남죠. 그래서 주심 내종피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 두 개. 자, 우리가 수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수정이라는 것은 자, 사람을 제가 동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동물은 정액과 난액이 만나서 그쵸?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런 식물도 정액과 난핵이 만나요. 그러면 난핵이 생기려면 난핵은 난세포에서 생기게 되는데 난세포는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데 그중에 이 난세포가 난핵으로 발전을 할 때 그중에 극핵이 2개가 생기고 난핵이 하나가 생겨요. 이건 그래요.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 난세포가 극핵이 2개가 되고 난핵이 하나가 돼요. 여러 가지 난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뭐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조직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극핵 2개와 난핵 하나를 형성을 한다는 소리예요. 난세포가 난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극핵이라는 것도 됩니다. 극핵도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요.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뭐하고 만난다고 이 난세포에서 변한 난핵과 극핵이 뭐와 만나야 돼요? 사람처럼 정액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정액 그쵸? 각각의 정액과 만나요. 그래서 극핵 2개가 정액과 만나서 배유라는 걸 형성을 해요. 배유는 젖 유자를 써서 배젖이라고도 하는데 또 이것보다 요게 더 나올 확률이 더 크죠. 하지만 배젖, 배유가 같은 말인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또 난핵은 그냥 정액을 만나서 뭐가 돼요? 배가 돼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이제 뭐 뿌리가 나올 부분 또는 뭐 줄기가 나올 부분 또는 떡잎이 될 부분 등이 이 안에 다 형성돼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이 배유거든요. 이 배유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배가 자라나고 그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떡잎이 출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극핵이 정액이랑 만나면 배유가 되고 난핵이 정액을 만나면 배가 된다는 것. 이것을 헷갈려 하시면 이 2개를 섞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섞어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기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극배유난배. 즉 정액은 뺐어요. 어차피 정액하고 다 만나는 거예요. 수정은 어차피 정액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핵을 만나면 배유가 되고 난핵을 만나면 배가 된다 해서 극배유난배라고 했습니다. 극배유난배. 둘 다 어차피 정액을 만나는데 극핵은 극배유니까 배유가 되고 난핵은 정액을 만나면 난배니까 배가 된다. 라는 얘기. 특히 난핵과 정액이 만나서 배가 되는 얘가 이제 배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가 이제 그 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정액과 난핵이 만난 것이 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유는 배의 자람을 도와주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시는데 여기도 우리가 외워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부분은 태화되는 부분이라 문제가 은근히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주심 내종표도 알고 계셔야겠지만 자, 요 부분을 또 어떻게 외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자방이든 씨방이든 방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열. 자방이나 씨방은 열매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열고 이렇게 외웁니다. 자, 방을 열었어요. 자방이나 씨방이지만 하여튼 난 그냥 우리 일반 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방 열고 배주자 내가 맛있는 배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방을 열고 배를 줬더니 그 2명이 있는데 그 둘이서 뭘 하고 있냐면 화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지금 내가 방 열고 배 주자 둘은 이미 보지도 않고 있어요. 화투 치느라 뭐 하고 있냐면 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피 하고 있어요. 방 열고 배 주자 피피 이렇게 방 열고 배 주자 피피
그러면 자방 C방은 열매이구나. 배주자니까 배주는 아까 뭐가 된다고 여러분? 종자가 되는구나. 그쵸? 배주는 미씨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말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PP는 주피가 종피가 됐다. 배주의 껍질이 종자의 껍질이 됐다 해서 주피 종피. 그리고 이건 그냥 따로 주심은 애종피가 된다. 배주에 들어있던 어떠한 그 주피보다는 좀 더 배주에 들어있던 그 안쪽의 껍질, 그래서 주심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심이 내종피가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밑에 거는 수정은 극배유 난배. 극팩을 만나면 배유가 되고 난액을 만나면 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정액을 다 만나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요걸 생략해서 극배유 난배고, 극핵은 두 개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이제 여기서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제가 여기 이제 속시식물이라고 돼 있죠. 겉시식물은 배유를 형성하긴 하나 수정에 의해서 배유가 형성되지 않는다. 겉시식물은 수정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는다. 수정 전에 이미 배유가 생깁니다. 겉시식물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속시식물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시식물이라는 것은 피자식물, 즉 화렵수에 대한 이야기였죠. 속시식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좀 외워주셔야겠고요. 자, 2번은